결제 앱으로 돈을 주고받았는데요. 세금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변화요, 모르고 지나가면 나중에 큰 문제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결제 앱을 통한 송금 및 IRS 보고 기준이요 대폭 강화됐다라는 그런 소식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변화 간단히 살펴보자면요, 2025년도부터는요 미국에서 결제 앱으로 연간 $2,500 이상 거래하면 1099K라고 하는 이 IRS 양식이 있는데요, 이걸 통해서 세금 보고 대상이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금액의 어떤 기준이 2026년부터는 $2,500가 아니라 $600까지 낮아진다고 하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여기 해당이 될 테니 이에 대해서 잘 숙지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얘기겠죠. 그 내용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이 채널은 미국 법, 세법, 그리고 파이낸셜 플래닝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를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뿐만 아니라 더 많은 유익한 컨텐츠 앞으로도 계속 올리니까요, 꼭 놓치지 않으시기 바라고요. 그러기 위해 아직 안 누르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구독이 아니면 좋아요라도 꼭 10%가 넘을 수 있도록, 15%가 될 수 있도록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규정에 대해서요, 우선 첫 번째로요, 왜 이런 변화가 생겼을까 일 텐데요, 이유는 IRS요, 미국 국세청이죠, 디지털 결제 수단을 통한 소득 누락을 막기 위해 감시를 강화했다라는 얘기죠. 뭐 말이 이해는 됩니다. 기존에는 한 해 거래액이 $20,000 이상이거나 또는 건수로 봤을 때 200건 이상의 거래가 있어야 이러한 어떤 1099K를 통한 이 보고 대상으로서 발급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규정이 적용됐었는데, 이 기준이 매우 낮아진다라는 얘기겠죠. 원래는요, 배경이 2023년부터 $600 기준으로 적용을 하려고 했었는데, 뭐 행정적인 이유, 정치적인 이유, 뭐 여러 이유로 인해 이게 디퍼가 됐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적용하게 된 상황이고요. 현행법에서는 2025년부터 개시됩니다. 연간 $2,500 이상의 거래를 할 경우에는 이러한 1099K라고 하는 양식으로 보고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게 26년에는 $2,500 대신에 $600입니다. $600를 초과하면 보고해야 되는 그런 대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쉽게 사용하는 여러 앱들이 있잖아요. 뭐 벤모라던가 페이팔, 캐시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일정 금액 이상을 거래했을 경우에는 그 내역이 앱 회사들이 하는 거니까 IRS에 자동으로 보고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경의 변화일 텐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겠느냐를 생각해 보면, 여기서 개인 송금이냐 아니면 사업 거래냐라는 거를 내가 구분해야 된다. 우리가 보통 벤모 쓰고 페이팔 쓰고 할 때 그런 거 구분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구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개인 간 송금이요, 친구, 뭐 가족 간 돈을 주고 받거나 뭐 빌려주거나 뭐 생활비 잠깐 빌려주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되게 흔한데, 점심값 내가지고 친구한테 뭐 n분의 1로 보내주는 거 있잖아요. 저도 뭐 거의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 같은데, 그 경우에는 소득이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이에 반해 뭐 상품을 판매하고 나서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서 그에 대한 대가로서 받은 돈이라면 이것은 자영업 소득 또는 사업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그런 보고 기준을 초과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개인 계정과 비즈니스 계정을 또한 분리해야 될 것이고요. 거래 내역도 꼼꼼하게 정리해둬야 나중에 개인 송금이었다는 걸 입증할 수 있겠죠. 이걸 만약에 구분하지 않고 혼용하면 불필요한 어떤 감사 리스크를 높이거나 아니면 벌금을 맞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니까 주의해야 된다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궁금한 것이 젤 있죠? 페이팔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는 예외가 됩니다. 이게 젤을 사용해야 되는 뭐 이유 중에 하나로 제가 예전에 영상으로 다루기도 했었는데요. 젤 쓰시는 분 많잖아요. 현재까지는 젤은요, 이러한 1099K의 발급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젤은 실제로 다른 앱들과는 달리 돈을 보관하거나 이걸 중개하는 그런 현금이 주고받는 데 있어서의 중개 기관으로서 돈이 거쳐가는 게 아니라 단순히 은행 간의 송금을 연결해주는 플랫폼 역할만 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데요. 페이팔, 벤모 같은 거는 회사가 사용자의 돈을 보유 또는 뭐 예치하고 거래를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IRS 현행 기준상 제3자 결제 중개 서비스로 본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젤은 거래 자체를 직접 처리하지 않고 은행 간의 어떤 송금을 연결해 주기만 하기 때문에 현재 기준에서는 제외된다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하지만 이제 앞으로 법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는 거니까요. 젤 이용 시에도 앞서 말씀드렸던 어떤 거래 목적을 분명히 해두는 게 바람직하겠죠.
그 다음 질문으로 이게 그러면 다시 2만 달러로 높아질 가능성은 없겠느냐. 앞서도 뭐 행정적인 뭐 정치적인 뭐 여러 이유로 인해 연기가 됐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도 사실 얼마 전에 공화당 측에서요, 이 디지털 결제 앱 보고 기준을 원래대로 돌리자라는 그런 제안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많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연기 유예가 된 상태에서 현행 규정으로 정해진 거기 때문에 2025년 그리고 2026년부터 적용될 이런 600달러 기준이 철회되거나 완화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예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현재로서는 단계적으로 2,500달러에서 600불로 하향 적용되는 거니까요. 준비를 철저히 해두는 게 좋겠다라고 봐야겠죠. 자, 마지막으로 그럼 대비 방법이요. 다시 한번 얘기할 것은 첫째, 개인 거래, 사업 거래를 명확하게 분리해야겠다. 결제 앱에서도 개인용 계정, 비즈니스용 계정을 분리해서 사용하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소득에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정확하게 보고를 해야겠죠. 자영업자, 프리랜서 또는 뭐 온라인 판매를 하시는 분들은요, 앱별로 어떤 정산 내역을 기록하고요. 1099의 발급 예상 시점을 미리 파악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고요. 뭐 마지막으로 이런 부분들이 확실치 않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주변에 도와주시는 전문가 분과 한 번쯤은 이 규정 변화에 대한 거를 논의해 볼 필요도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뭐 결제 앱 관련해서요, 1099K IRS에 보고되는 소득으로 보고되는 그 기준이 어떻게 바뀌고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단계적으로 기준이 하향되면서 더 많은 거래 내역이 IRS에 보고될 예정이니까요. 개인, 사업 간의 거래를 분리하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이 규정의 변경에 대해서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요, 안전하게 대처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필요하겠다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요. 이런 정보 필요한 분들 주변에 많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채널 항상 말씀드리듯이 여러분과 함께 성장하는 공간입니다. 성장하게 도와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에도 꼭 필요한 정보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주변 분들께도 이러한 정보들이 잘 퍼져나가고 전달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힘을 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